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혹시 변호사를 만나보신 일 있으신가요? 저 이렇게 영상에서 보는 거 말고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병원에 안 가고 법원에 안 가고 살면 제일 행복한 삶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본인이 원해서든 원하지 않아서든 이렇게 사건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 변호사의 도움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보통 이제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당사자가 함께 일을 하죠. 네. 그런데 형사 사건에서 특히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고소 대리를 변호사하고 함께 하는 것 외에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이런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때 어디까지 받아야 되냐 하는 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데 이 검사가 이 피고인, 구속된 피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속된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조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변호사가 수갑 풀어라. 그래야 이 피고인이 변호사가 옆에 있고 수갑도 풀린 상태에서 자기가 정말 자기 방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수갑을 안 푸니까. 호속줄을 안 푸니까. 그랬더니 이 검사님께서 수갑을 풀어주기는커녕 변호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항의한다고 하는 이유로 변호사를 그냥 쫓아냈어요. 그러고 그냥 당사자를 피의자죠. 저 수사 중이니까 피의자를 수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났었던 일이긴 한데요. 2015년 일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치르고 나서 그 변호사와 그 당사자 피고인들이 법원에다가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어때요? 개인의, 그쵸? 우리의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침해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그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일단 손해배상을 하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의자 신문을 하기 전에 보호장비, 그러니까 포승이라든가 포승줄이라든가 이 수갑 이런 것을 해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게 다 해제한 다음에 신문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와 검사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신적 고통을 당한 그 피고인에게 또 변호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많이도 아니고요. 각 200만 원씩 주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너무 적다. 그러고 이제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검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거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 그래서 그 위법성이 크다 해서 검사하고 국가가 연대해서 처음에 200만 원이라고 했던 것을 500만 원으로 상향을 시켜줬어요. 배상액을. 그랬는데 대법원이 이제 이것을 확정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제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 구속 피의자가 보통 이제 이렇게 포승줄이라든가 수갑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때요? 이 피의자가 혹은 피고인이 도주를 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자해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위해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할 게 분명하다. 거기서 예컨대 난동을 부리고 이렇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위험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 게 없다. 그리고 검사가 이 사람은 이렇게 난동 부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장부 해제를 요구하는 그걸 거부하고 해제를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를 몰아내고 그리고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검사의 명백한 위법이다. 그래서 국가와 검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근거로는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죠. 그런데 공무원에게 그럼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 그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 인정에 검사의 중과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원심 판결은 약간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원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선고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기 충분하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뭐 종래의 그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 해서 그 쌍방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왜 들려드리냐 하면요, 간혹 가다가 형사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데, 사실 우리가 그 피의자가 돼서, 그러니까 범죄인으로 지목이 돼갖고 수사를 받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변호사가 그래도 든든히 앉아서 함께 동석을 해주면 굉장히 편하게 자기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박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혹시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것도 첫 번째 수사 받을 때에서부터 변호사의 그 동석을 함께 해서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그 형사 절차, 민사 절차에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